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1050발을 쐈다. 미사일이 아니죠? 뭐 쏘는 거 로켓. 로켓을 1050발을 쐈는데 이스라엘이 1000발을 막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저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왜 미사일을 저렇게 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쟤들이 막아냈어? 아이언돔이래. 이게 뭐길래 막아냈냐? 잠깐 보여드리면 와 저게 지금 팔레스타인이 쏜 로켓을 향해서 여기는 로켓이 날라오고 여기서는 저거를 격추하려고 좀 쏘는 거잖아요. 이것들 가서 맞는 거죠. 번쩍번쩍 하면서 저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날리는데 저거를 저렇게 1050발 중에 1000발 90% 이상을 막아낸 거죠. 저걸로 로켓이 뭐 그냥 천천히 날라오는 것도 아닐 테고 엄청나게 날라오는 거를 다 막아냈다. 일단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이 원래 싸우기도 하지만 왜 저렇게 싸우냐를 보면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추방하니까 이제 무력 충돌이 생기는 건데 저 무력 충돌이 생기기 전에 이슬람의 성지 예루살렘에 있는 데입니다. 알 아크사 사원이라는 데서 충돌이 일어났다. 충돌이 왜 일어났냐 보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사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대통령 호위하는 사람들이 사원에 가서 확성기로 지금 기도가 나오고 있었답니다. 뭐예요? 나마 뭐 이러고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왔냐 뭐 이러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 대통령 연설하니까 꺼라 그랬대요. 안 끊었대. 안 끄니까 관리들이 사원의 기도소리에 묻힐까봐 확성기의 케이블을 끊었다. 자른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뛰어나온 거지. 야 우리 사원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 끊는 이런 몰상식한 놈이 어딨냐고 뛰어나와서 일단 충돌이 있었는데 저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알 아크샤 모스크라 그러죠. 알 아크사 모스크 요렇게 생긴 데입니다. 사실은 요 모스크가 유명한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게 유명하죠. 동그랗게 보이는 거 저게 그 유명한 바위의 돔. 우리나라 말로 좀 이상한데 바위의 돔이라고 하죠. 이슬람의 3대 성지고 저 위에 있는 거 언덕 위에 신이 천지를 창조한 곳? 신이 거기서 창조했나? 무함마드가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곳 예를 들면 하늘로 올라간 곳으로 유명하죠. 거기이기 때문에 이슬람 3대 성지인데 3대 성지가 어디냐? 여기가 바이에돔이고 우리가 아는 데는 여기죠. 메카의 카바 몇 번 나왔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가운데 있는 요 까만색 이 덮여있는 여기 돌 있죠. 돌 조그만 돌 무슨 천사들이 만들었다는 돌이 박혀있는 바로 그곳 천사들이 만든 집이어서 무슬림 아저씨들 이렇게 기도할 때 절하잖아요. 이 카바 쪽으로 합니다. 메카 쪽으로 하죠. 메카의 카바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각도를 줘서 글로 절하는데 이게 3대 성지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재미로만 보시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집 모스크 예언자의 모스크인데 여기가 또 3대 성지라 그럽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봤던 이제 바위의 돔인지 뭔지가 그럼 이슬람의 성지잖아. 그러면 됐잖아. 그러면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위의 돔이거든요. 아까 전에 봤던 이슬람의 3대 성지. 근데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이런 벽이 있어. 그 여기는 뭐냐? 여기가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 옆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슬람의 성지와 이 유대의 성지가 바로 옆에 있죠. 게다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가 원래 뭐냐? 이 위치가. 옛날에 기원전 950년 전, 3000년 전에 세웠던 자기들 솔로몬 왕, 유대교의 총본산, 요런 성전이 원래 있던 데다. 원래 있던 데인데 로마가 거기를 후루룩 짭짭하면서 다 무너뜨리고 벽만 남기고 간 거죠? 놀리려고 그랬나? 부수려면 다 부술 것이지. 하여튼 다 안 부시고 벽만 남겨서 우리들을 놀린 우리들의 원래 총본산이 있던 데다. 그런데 로마가 이거를 기원은 0년이니까 2000년에 부시고 그 다음에 700년 뒤에 니들 이슬람 애들이 와서 무슨 바위의 돔이라는 동 무슨 뭐 알 아크샤 모스크라는 동 이런 걸 세운 거니까 사실 원래는 우리께 있던 데죠. 원래는 우리께 있던 데도 나중에 니들이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극단적 이스라엘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밀어버리고 솔로몬의 성지를 지어야 된다. 원래 있던 거 아니냐. 원래 2000년 전에 부서지고 니들은 1500년인가 1000 몇백 년밖에 안 된 거 어디 그 되도 않는 몇 년 안 된 거 우리 2000년 전인데 뭐 지은 건 3000년 전이고 부서진 거 2000년 전이니까 별로 되지도 않은 뭐 한 1500년밖에 안 된 저기를 밀어버리고 여기다 지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야 이걸 부시면 핵전쟁이야. 핵전쟁 거의. 자 그게 통하겠어? 그냥 동네에 있는 사원 미로도 난리 날 것 같은데 저기가 뭐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는 3대 성지인데 여기가 통곡의 벽이고 뭐 자기들 뭐 솔로몬에 뭐가 있었다는 동 이러면서 그 여기서 이스라엘에 무슨 날이 있어요. 저기 국기 있잖아요. 그 뭐 이스라엘 국기 저거 크게 펼치고 막 흔들고 막 그래요. 흔들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해도 자기들 물론 유대교 입장에서도 여기가 우리 성지인데 그럼 어디 가서 하냐? 그 딴 데 가서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그 이슬람의 3대 성지죠. 여기서 내려와서 얘들이 무슨 날 때마다 저기서 지네 국기 펼쳐놓고 저런 거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힌두교 성지에 와서 이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거니까 여기 바로 옆에서 바로 옆 동네다 옆 동네 저거를 하니까 저거를 할 때 옆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는 거지. 지키고 있는 거지. 올라오지 마라. 요번 사진입니다. 요번 사진. 위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깃발 들고 올라오지 말라고. 게다가 다 아시지만 예루살렘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두 여기가 성지잖아. 이슬람, 유대교, 심지어 기독교도 이게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다고 해야 되나? 제가 뭐 종교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같잖아. 그러니까 모두 여기가 성지잖아요. 여기서 뭐 승천을 해서 올라가셨다는 둥, 뭐 아니면 여기가 뭐 말 구유에서 뭐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전부 다 아르메니아 정교회까지. 그러다 보니까 네 개로 나뉘어요. 여기는 크리스찬, 여기는 무슬림, 여기는 아르메니안 정교회, 여기는 유대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봤던 그 알 아스크 여기죠. 뭐 바위에 모란 운동 도미란 운동 그게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야, 한 발짝만 삐끗하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제 절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뭐 이건 다 아시니까. 이 와중에 5월 10일 날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행진이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 저거를 좀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승인을 했어요. 저걸 승인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이번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를 지금 행진을 지금 케이블 끊고 기도도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된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위에서 체류탄 쏘고 뭐 서로 멱살 잡고 난리가 나니까 이날 오후 6시 가자 지구에서 로켓포가 발사되기 시작했다. 쏜 거죠. 이게 저게 심화되니까 실제로 로켓포를 발사하고 되게 팔레스타인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가자 지구면 남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 아크샤 사원에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은 병력을 철수해라. 근데 안 뺐죠. 철수긴커녕 계속 진행을 하니까 행진을 승인하겠다. 그 로켓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빠방 빠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야 우리는 평화로운 행진을 하고 있는데 니들은 로켓을 쏘네? 보자마자 대규모 공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너희들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스라엘 입장이죠.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으로 응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야 우리의 성지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걸 참을 수 없죠. 예루살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응답했다. 물론 로켓으로 응답했다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한다면 우리도 맞설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작전을 펼치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아까 가자 지구 있다 좀 이따 보이는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폭격하는데 작전명이 성벽의 수호자예요. 왜 성벽의 수호자인지는 뻔하죠. 뭐를 수호하겠다는 건지. 아까 그 벽 보셨잖아요. 성벽을 수호하겠다. 거기 뭐 솔로몬의 신전인지 뭔지를 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벽을 수호하겠다.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예루살렘이 자기의 아까 전에 3대 성지잖아요. 작전명은 예루살렘의 검입니다. 베어버리겠다는 거죠. 로켓 폭탄 아까 봤죠. 공중에 막 날라오는 거. 이거 1000발을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우리 민간인을 공격한 거 아니냐. 거기에 따른 보복이다. 예루살렘의 검 작전으로 이제 거기다가 로켓 폭탄을 발사하니까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 로켓 폭탄이 이스라엘이 개발한 이거 대단합니다. 이스라엘도 이걸 또 자체 개발했네. 단거리 로켓 방어 체계 아이엄돔 아까 막 날아가서 요격하는 거 이걸로 그 1000발을 다 막아낸 다음에 반격에 나서기는 건데 저 한 발이 5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제 생각에 생각보다 싼데? 생각보다 저 정도 날아가서 유도로 팍 맞추는 거면은 몇 억 할 줄 알았는데 한 발에 5천만 원이랍니다. 그걸 1000발을 쏜 거니까 한 개조가 뭐 20발을 쏠 수 있다 그러는데 잠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사람이 죽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살벌하다. 우리도 예비군 뭐냐 민방위 할 때 나오는 그 소리잖아. 위 하는 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야 이거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분들일 거 아니야. 야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무섭게 저걸 보고 있을까? 와 진짜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생각을 하는데 그 해외 사람들은 우리 한국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북한에 탱크가 몇 대가 있다는데 서울은 여기잖아요. 야 니들은 거기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인 용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KBO 오면은 가족들이 전화한다며 혹시 로켓 안 날라왔냐고. 야야 서울에 오늘은 안 떨어졌니? 뭐 이런 거 전화한다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은 미친 거 아니야? 공중에서 로켓 폭탄이 막 1000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찍고 있으니까 야야 북한놀이 하나보다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그 외부도 똑같죠. 한국에서 자꾸 오면은 거기 혹시 오늘은 뭐 폭탄 안 터졌니? 로켓 안 날라왔니? 가끔 뉴스에 보면은 무슨 게다가 저기는 로켓을 쏘는데 여기는 뭘 쏘더라? 무슨 ICBM이라는 운동 뭐 이따만한 거 쏘잖아요. 저기는 조그만 거 쏘지만 무슨 뭐 핵탄두까지 뭐 설치할 수 있는 뭐 동해로 써서 뭐 2000km를 날아갔다는 둥 뭐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는 괜찮니? 뭐 이런 전화하는 게 똑같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 분들도 저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뭐 그런갑다. 안 떨어지겠지. 뭐를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걸 저렇게 이스라엘이 막아낸 다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보다는 훨씬 세니까 이제는 공군 지상군이 가자를 공격하죠. 지금 방금은 위에 있는 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지금은 가자가 어딨냐면은
아까 전에 문제가 난 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니까 하마스가 여기 있거든요. 가자지구. 여기서 일로 쏘는 거잖아요. 지금 포격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이걸 막은 다음에 쳐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가자지구로. 밀어버리겠다고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자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아까 저 남쪽에 있는 가자지구에 건물을 폭격했다. 이거는 충격과 공포돼서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와, 저기를 쳐들어가면 전면전입니다. 저기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은 그냥 미사일만 왔다 갔다 하는, 저기는 만약 군대가 들어가면 전면전인데, 야, 이게 오늘자 뉴스거든요. 가자지구에 지금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하는 건데 폭탄 떨어지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살벌. 이건 진짜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웃으면 안 되죠. 이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피금, 완전 무차별 폭격에 가깝기 때문에 폭격 떨어지고 지금 건물 무너지고 있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데죠. نعم أتمنى أن تكون بخير عدنان فعلا يبدو أن يكون هناك سقطات تحتية 오씨. وقصف المبنى بالكامل. 하여튼 저런 식으로 가자지구에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기에 정말로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전면전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실제로 전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를 살짝 1, 20분에 걸쳐 살펴볼 텐데,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위치는 다 아시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요르단이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 여기인데, 일단 이스라엘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 그 자체가 성경이죠. 이거 히브리인들 자기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어떤 여정, 모험, 이게 성경이잖아요. 가다가 이집트인들이 오니까 뭐 갈라져라 해서 홍해 갈라지고 가고,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가 여기니까 여기에 뭐 몇백 년 갇혀 있다가 일로 어떻게 보면은 도망이라 그래야 되나? 일로 가는 여정이 저 모세, 저런 성경의 얘기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이 지금 자기들 땅이죠. 여기 이제 가나안이라고, 지금 자기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치도 흔히 말하는 뭐 홍해가 갈라졌다. 여기가 홍해죠. 여기 어디에 지나갈 때 뭐 홍해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돼갖고 뭐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됐다. 그게 진짜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얘기를 잠깐 드리면 조금 TMI이긴 한데, 저 홍해에 나가는 위치가 애매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로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죠. 이쪽은 뭐 지중해니까 나갈 수 있는 여기 있는 통로인데,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여기다가 다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화입니다. 2015년에서 2020년 최근에 다리를 지으려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사가 안 되죠. 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거기를, 무슬림이죠,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를 다리를 짓는다고 실제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가 딴 데로 가긴 하지만 홍해에 초대형 다리 건설한다, 중동이 초긴장이다. 이게 이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사자 이름을 딴 살만 대교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짓겠다고. 예, 살만. 하여튼 뭐 저런 데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되게 민감한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뭐 역사를 조금 더 보면은 뭐 역사라고 할 거의 뭐 성경이어서, 이거 뭐 당시 이스라엘이 거기 쫓겨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니까 뭐 헌법 같은 거를 뭐 하느님한테 받았다. 그래서 뭐 10계명 뭐 이래갖고 나서 이제 주변국들하고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구약성서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적으로 나오지만은 팔레스타인 거기 원래 살던 입장에서는 지들이 와서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놓고 지들 내용은 성경이다. 뭐 이러는 거죠. 뭐 가서 뭐 삼손이 뭐 무너뜨려서 뭐 수천 명이 한 번에 죽었다. 그래서 영웅이지만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뭐한 짓이야 이게.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수천 명이 죽은 거니까 이게 뭐 성서냐 그 반대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주로 싸웠던 민족이 이름이 비슷하죠. 뭐 블레셋, 성경에서는 필리스티아, 그런데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나라고, 여기하고 이제 주로 이제 티격태격했던 게 내용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다윗과 골리앗, 영리한 이스라엘 총명한 스마트한 소년이 멍청하고 거대하고 잔악무독한 요 필리스티아 장군을 돌팔매로 때려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 입장에서는 영웅담이지만 여기 입장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니들 그런 판타스틱한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서로 역사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런 역사적인 관점이 있는 거고, 물론 당시에 필리스티아라는 사람들과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의 상관관계가 있냐? 뭐 좀 애매하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거는 여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와 조상은 같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슬림화된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 후에 이제 왕국을 설립해서 기원전 10세기 무려 3000년 전이죠.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세워서 여기는 우리 땅이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다부터는 다 아시죠? 좀 이따 망하죠. 진짜 얼마 못 갔어요. 얼마 못 가서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꿀꺽 삼켜지고 이때 나왔던 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운 성경에서 배웠나? 헷갈리네. 하여튼 그때 어디선가 배운 바빌론 유수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았다. 뭐 그래갖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막 퍼져나가게 됐다. 이제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저거는 뭐 쟤네들의 역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짧은 독립 후에 기원전 63년 기원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비슷하니까 그때 로마가 이걸 훌라당 먹죠.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되냐면은 1948년에 조금 이따 건국됩니다. 한마디로 소위 말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건국과 이 독립을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렸다. 로마의 통치에 들어간 게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고토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로마의 치하에서 고통을 겪던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한 메시아가 있었으니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는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역사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적 입장이 아니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쟤네가 저기서 독립국가를 만들었냐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 다음에는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아래 있었죠. 거의 뭐 몇백 년간 뭐 1000년 넘게 이슬람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살던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그랬겠거니 하고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오스만 제국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때 날아가죠. 안녕 날아가는 말이에요. 줄 잘못 썼다가 갑니다. 여기만 남기고 땅을 다 뺏겼어요. 여기가 뺏기잖아. 이거 다 뺏겼어. 이거 다 땅을 다 뺏겨서 제가 이제 포크 든 애들이 나눠 먹으러 옵니다. 이 넓은 땅이 비죠. 그럼 항상 이때쯤에 등장하는 나눠 먹으려고 포크를 들은 거의 현대 문제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들이 또 포크를 들고 등장을 하죠. 어휴 벼습니까? 어휴 벼다는 소문에 잽싸게 왔습니다. 자, 두 나라가 오죠. 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나눠 먹을까? 요걸 잘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이들이 또 나눠 먹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현대 중동 분쟁의 시발점이라 그러는데 두 나라가 왔죠. 자, 여기 오기 전에 세계 1차 대전에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얍삽하게 와요. 중동 정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쉽사리 안 망하더라. 저게 쉽사리 안 망하니까 요 뒤에 있는 나라 여기서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펼쳐서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때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그런 가문이 영국에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니들 편을 들어서 영국 프랑스 편을 들어서 여기서 얘네를 쳐들어가겠다. 내가 오스만 제국에 멸망시키는데 힘을 합치겠다. 대신에 만약에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해서 니네가 전쟁을 이기면 여기를 나한테 달라. 통일 아랍 제국을 만들겠다. 사실은 뭐 오스만 제국도 통일 아랍 제국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일 아랍 제국을 만들 테니까 힘을 합치겠다. 영국 오케이? 근데 영국이 양심이 없어요. 오케이를 합니다. 그게 이제 헨리 맥마흔이라는 사람한테 영국 사람한테 동맹을 제의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였던 명문가가 제의를 해서 실제로 오스만 투르크하고 싸우죠. 이쪽에 있는 아랍인들이 일어서 갖고 쟤네만 쫓아내면은 통일 아랍 제국을 만들어 준다니까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게 1915년에 있었다는 후세인 맥마흔 협정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영화로 봤던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런 아저씨들이 나와서 같이 막 위를 쳐들어가서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드디어 무너진 순간에 통일 아랍 제국이 되는구나. 자기 생각에 승기를 잡았고 용맹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 맥마흔 협정을 하고 있던 영국이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냥 그것만 하고 있던 게 아니죠. 뒷구멍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다른 조약을 맺고 있었죠. 이게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 프랑스의 피코라는 아저씨가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는 걸 맺는데 동일합니다. 날짜가 1915년이죠. 후세인 맥마흔 협정을 맺으면서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전쟁이 끝나면은 우리 둘이 잘 나눠 먹자 이런 거를 맺고 있었어요. 실제로 왼손 오른손 이렇게 뒤로 전형적인 뒤통수죠. 이게 영국의 이중 플레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아랍 애들 보고 위에 애들하고 싸우면은 독립시켜줄게. 너희들 통일 제국 만들어줄게. 그래놓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게다가 삼중 플레이를 하죠. 이중 플레이까지도 모르겠는데 삼중 플레이를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에 경비를 제공해준 유대인 가문한테 편지도 보내요. 야 거기 우리가 이기면은 그 땅을 유대인들의 고향으로 인정해줄게. 이게 17년 2년 뒤입니다. 벨푸어 선언이라 그러는데 이게 현대 중동을 나락으로 빠뜨렸다 그러죠. 한쪽에는 니네 나라 만들어줄게. 한쪽으로는 우리들 나눠 먹읍시다. 한쪽으로는 니 땅도 해줄게. 야, 땅이 뭐 세 개도 아니고 이게 평행 우주도 아니고 세 개를 동시에 오케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뭐 되니까 뭐 난리 난 거죠. 나중에 실제로 이거 안 되고 나눠 먹게 하고 여기 주니까 이쪽은 배신이다 배반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아까 전에 하신 가문이라고 얘기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얘들은 심지어 이 전쟁에서 이기고 통일 아랍 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택도 없고 다 뺏긴 다음에 사우드 가문한테 밀려서 오히려 사우디에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요 요르단으로 도망갑니다. 물론 이라크로도 있지만 가로 도망가. 여기서도 쫓겨나서. 그러니까 얘네의 분노는 뭐 말할 수 없겠죠. 갖고 있던 것도 뺏겨 준다는 건 원래 꿈은 이거였는데 분노는 뭐 이로 말할 수가 없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을 나눠 먹죠. 요렇게 얘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줄자 대고 이렇게 나누는 거. 몇 도에서 몇 도 오케이 콜 이거 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실제로 중동 국가들의 지도를 잘 보면은 뭐 얘들이 했으니까 짝대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짝대기질을 해놨죠. 이게 짝대기가 원래 나라였냐? 아니죠. 원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쟤들이 진 거예요. 쟤들이. 그러니까 시리아와 레바논을 옛날에 이렇게 구별이 없었죠. 뭐 요르단이 구별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는 원래 여기 이런 나라였으니까. 오스만 제국 아래 나라였는데 저런 식으로 짝대기질이 되면은 그 결과 지금 아랍이 오늘날 22개의 국가가 됐다. 통일 아랍을 꿈꿨는데. 그리고 또 저렇게 섞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이질적인 민족, 이질적인 종파 이런 걸 신경 안 쓰죠. 자기 편한 대로 나왔으니까. 저렇게 섞이기도 하고 민족이 분리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쿠르드족. 지들 마음대로 자르니까 쿠르드족도 이제 분리가 되고 또 재밌는 건 프랑스는 여기 위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원래 프랑스가 담당하고 있었죠. 거기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여기다가 기독교 모시기 위해서 레바논을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또 난리 나죠. 당연히 난리 나지. 이건데 이걸 무슨 숟가락으로 퍼서 거기다가 만드니까 그게 아예 그럼 기독교 100%던가 그것도 아니고 5대5 정도인데다 또 레바논을 만드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전쟁 나죠. 뭐 가만히 있겠어요 저게. 당연히 전쟁 나서 레바논 내전으로 뭐 여기를 또 때리니까 여기서는 우리 형제들 왜 때리냐고 또 뛰어들고 뭐 이슬람계 피해로는 또 뛰어들고 여기는 여기고 여긴 여기고 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개판 싸움이 되는 거고 저 레바논은 레바논대로 뭐 기독교 애들이 세력을 잡으니까 아까 전에 봤지만은 이슬람이 50%가 넘는다며요. 이슬람 그럼 계열들은 또 정당이자 군대이자 테러단체를 만들죠. 그게 레바논에 우리가 많이 듣는 헤즈볼라 뭐 이런 걸 만드는 거고 저긴 설명하면 끝도 없어요. 워낙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자, 그건 그렇고 쟤들이 저렇게 땅을 나누고 뒤통수를 때린 다음에 1947년에 유엔이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합니다. 미국도 찬성을 하죠. 이스라엘은 땡큐 베리머치에서 결의안을 받아들였지만 아랍인들은 걔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 수천 년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 자기들 이스라엘 국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치면 뭐 강원도에다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건국된 그날 팔레스타인은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크바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대재앙의 날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000년 만에 오는 환희의 날이고 그날이 팔레스타인에는 진짜 있는 날이에요. 나크바의 날, 대재앙의 날인데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2000년 만에 오는 독립기념일과 홀로코스트 기념일. 우리로 치면 무슨 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광복절? 뭐 그런 게 이스라엘 최대 국경 주간이에요. 축제 하이라이트예요. 폭죽, 공연, 야외 바베큐 파티 2000년 만에 우리가 이 적각골이 흐르는 뭐 가나안 땅인 줄로 돌아온 거기서 파티를 벌이는데 5월 14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나크바의 날, 대재앙의 날 연결이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뭐 바베큐 구워라 얘들아 돌려라 막 폭죽하고 뭐 뿌뿌뿌뿌 이런 거 하고 한쪽에서는 대재앙의 날, 대재앙의 날. 집에서 쫓겨난 날이에요. 70만 명 이상이 쫓겨나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데 쫓겨난 대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나크바데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들은 요 날에 어떤 행사를 하냐? 한쪽에서는 고기 굽고 폭죽 터뜨릴 때 얘네들은 열쇠를 들고 행진합니다. 우리 집 열쇠라는 거죠. 열쇠만 들고 쫓겨난 거예요. 집을 달라는 거예요. 집을 우리가 살고 있던데 열쇠 열고 들어가게. 열쇠를 들고 행진하는 양쪽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축제의 날과 통곡의 날이 양쪽이 겹쳐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아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했던 전 세계로 도망가야 됐던 그런 서울음의 시대가 끝났다. 반대로 말하면은 자기들은 끝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80%가 추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스라엘은 찾아온 땅 2000년 만에 세계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2000년 만에 회복된 고토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수천 년간 살던 땅을 빼앗긴 거고 여기 있던 요르단과 이라크는 나한테 약속된 땅이잖아요. 나를 주기로 했던 땅, 배신당의 땅. 시리아나 레바논 이런 나라들은 야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 원래 한 나라였잖아. 한 나라. 원래 내 땅. 심지어 이집트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는 원래 내 거였거든요. 이렇게. 거기는 원래 내 땅.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뭐 다 자기 땅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또 좀 잘 나눴어야지. 이게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어요. 그래 건국을 하면서 유엔이 분할안을 냅니다. 그리고 영국이 철수를 시키는데 유엔 분할안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전에 그 땅을 나눠 갔는데 주황색은 유대인 주고 노란색은 팔레스타인 줬어. 예루살렘은 유엔이 가난하겠다. 너희 둘 중에 누구 하나 좀 싸우니까 우리들 이게 야 이게 좀 야 그래도 자 이렇게 나누면 얘들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거든요. 가뜩이나 서로 이갈리는 원수들이잖아. 이게 아까 멱살 잡는 거 맞죠? 주먹 나가는 거 스치면 주먹이야. 스치면 주먹인데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왜 이걸 나눈 이유는 있지. 영국 땅이 영국에 철수하면서 뭐 이렇게 나누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난리 났죠.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소위 가자 지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소위 서한 지구가 되는 건데 그거마저도 이스라엘이 힘을 세니까 더 많이 가졌죠. 더 많이 뺐고 이렇게 줄여서 가졌는데 지금의 가자 지구 미사일 폭격 날리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로 쫓겨난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데 있었는데 여기로 쫓겨나니까 여기서 열받는다고 쏘는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이 좀 주니까 이거 지금 밀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밀어버리고 이걸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의 국가 수립을 선포합니다. 선포하자마자 5월 14일 날 바로 전쟁 나죠. 뭐 일주일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선포와 동시에 전쟁이 납니다.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들 땅에다 뭐 나라 짓는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쳐들어오죠. 그게 이제 중동 전쟁인데 물론 안 되죠. 1차 전쟁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는데 아랍연맹이 졌어요. 이걸 지는 바람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 아까 전엔 요거였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 여기도 뭐 가자지구 그랬죠. 이것도 뺏겨요. 요렇게 잘립니다. 이스라엘 땅이 훨씬 넓어졌죠. 그리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서한 지구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엔 관리 지구였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자기가 예루살렘의 대부분을 자기가 점령했어요. 땅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거를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뭐 어쨌건 성지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여기 내 거 가서 박으니까 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게다가 요 위에 보시면은 레바논의 땅도 뺏기죠. 골란고원이라고 시리아 땅도 뺏겨요. 여기가 뺏겨 들어가니까 야 이게 뭐 전쟁 끝에 땅을 되찾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땅을 더 뺏기니까 더 열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이집트하고 수에즈 운하 때문에 2차 전쟁이 펼쳐지고 뭐 내용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2차 전쟁 끝에 이집트가 지긴 졌지만 수에즈 운하를 차지했죠. 차지하고 다 좋은데 이게 유명한 전쟁이 이거죠. 3차 일명 6일 전쟁.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기습을 합니다. 6일 만에 이겼다 그래서 6일 전쟁 워낙 유명한 전쟁인데 그 3차 전쟁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야, 이게 그 시나이 반도잖아요. 이거 홍해고 이거를 이스라엘이 먹어요. 홀랑 먹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렇게 예루살렘 먹고 여기 있는 골란고원 먹고 아유 좋아라. 아이 콜 여기서 멈추고 싶겠죠. 이스라엘은 야 좋습니다. 나라 경계 화끈하네요. 화끈해 멈추니까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용납할 수 없죠. 야 이집트는 아무리 호구라 그래도 저걸 뺏길 수 없잖아. 저게 조그만 땅도 아닌데 당연히 이집트와 시리아가 반격을 합니다. 이게 4차 전쟁이에요. 시나이 반도를 되돌려 받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래 콜 이거를 다 먹는 건 양심 없는 거지. 이거 먹으면 지금까지 전쟁할 걸 지금까지 이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저런 전쟁 와중에 1964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여러분들이 들어본 피에로 이런 게 조직이 되고요. 이분 아세르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 유명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만들고 여러분 형님들의 기억에 있는 미넨 올림픽에 테러를 하죠. 기억나시죠? 미넨 올림픽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선수단을 피에로 애들이 급습을 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올림픽 테러가 펼쳐지고 1987년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아까 얘기했던 하마스 그 남쪽에 있던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창설되면서 헌장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데 헌신할 것을 맹세한다. 하마스는 지금 우리가 테러 조직이라고 보지만 사실상 정부죠. 정당이고 여기 가자 지구에 있는 자기들끼리의 정당이자 자기들끼리의 사실상의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은 뭐 전면전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폭격을 날리고 있는 게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결법은 없냐. 국제기구는 이런 말을 해요. 두 국가가 공존을 하자. 오슬로 합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미국, 서방 이런 데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존하면 안 되겠냐. 근데 공존의 뜻이 약간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해요.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다. 자기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치정부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나는 독립국이고 너희들이 국가가 아니지 뭔 소리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데다가 저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 삥 둘러서 분리장벽 만든 거. 옛날에 보셨죠? 뉴스에서. 실제로 둘러왔어요. 이렇게. 아까 저 서한지구 같은데. 장벽 길이가 700km라 그럽니다. 이걸 둘러놓고 있으니까 뭐 사이가 뭐 좋을 리가 없고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의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예루살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답이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무슨 3대 성지가 여기 있고 자기들이 뭐 솔로몬 무슨 뭐 여기가 여기 있고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는 도 붙어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수도다. 자기들의 성지다. 우리의 영원한 수도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게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치니까 2017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공식 인정을 합니다. 미국이 공식 인정을 해요. 이거 공식 인정을 하니까 아랍과 이슬람은 난리 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공식 수도가 예루살렘. 이거는 우리들의 영원한 수도다. 뭐 영구 무결한 수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주는 거는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다. 이건 영원히 인정할 수 없겠죠. 저걸 인정할 수 있을까? 자기들의 3대 성지가 얘네들은 거의 뭐 목숨 바쳐서 저걸 할 텐데 저거를 이스라엘한테 준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종교라는 게.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영구적인 수도인 예루살렘인데 거기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물론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죠. 이번에 지금 무력 충돌도 이런 거는 과도하지 않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2021년 지금 돌아오면은 현재까지 내가 본 바로는 과도한 대응이 없다.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 실제로 한 말입니다. 로켓 공격에,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하마스나 테러 단체들의 로켓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강력히 지지한다. 하마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는 로켓 발사를 중단하라. 두 국가는 해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게 미국 대통령의 얘기긴 하지만 전체 의견은 아니죠. 예를 들면은 대선 후보였던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팔레스타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기는 뭐 영원히 영국과 프랑스가 저런 식으로 땅을 나누고 저기를 들어온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종교와 만나는 순간에 지금 뭐 거의 늪에 빠졌죠.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늪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는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심이 많이 가죠. 야, 요게 1050개 중에 1030개를 막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저 우리 위에는 쟤네 뭐 하마스인지 뭔지보다 조금 더 센 애들이 가 있거든. 조금 더 헬락바닥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마스 뺨을 양싸대기로 때리는 애들이 우리는 바로 지척이 있어요. 몇 킬로 안 떨어진 데서. 걔네들이 만약에 1000발을 쐈을 때 서울을 향해서 이거를 90에서 95%의 명중률로 이걸 막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야, 우린 이런 거 없냐. 있죠. 야, 코레아가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 2010년에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합니다. 뽕뽕뽕뽕 장사정포 쏜 거 있죠. 기억나시죠? 그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구입을 검토했다. 오, 야, 우리도 있을 수 사진 나왔습니다. 검토했다. 그럼 왜 안 샀냐? 코레아는 이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형 되게 좋아하네. K 아이언돔을 개발을 결정했죠. 사지는 않고 이거를 벤치마크해서 K 아이언돔을 개발을 결정했다. 2010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연평도 포격 막 서로 막 버버버버벅 쏘고 우리나라 막 연평도에 포격돼서 불 나고 막 장병들 돌아가시고 막 그랬던 거, 이때 저거의 위험성을 깨달아서 이 한국형 아이언돔, K 아이언돔 좋게 된 데가 언제 나오지? 저기 2010년인데요. 지금 뭐 아직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KAMD? 뭐 신문에 따르면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앞으로도. 좀 오래 걸리는데 좀 빨리 좀 안 되나? 야, 북한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누가 톡 좀 보내봐. 10년만 기다려. 왜 이러미니? 좀 오래 기다려야 되지. 하여튼 10년 내로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됐건 저런 미사일이 오는 거를 유격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좀 빨리빨리 좀 됐으면. 야, 우리 북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야, 하마스 애들 장난이지. 우리 위에 되면은. 야, 우리 위에는 얘네들은 뭐 미쳤잖아요. 뭐 여기는 뭐 탱크가 뭐 수천 대에다가 미사일이 수천 문일 거 아니야. 수천 문. 얘네들은 뭐 거의 뭐 정규군만 해도 뭐 숫자가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언돔일지 무슨 K돔? 좋다. 크돔. 자, 크돔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강력한 방어 시설이 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렇게 폭격이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드렸는데 좀 잔인한 얘기라서 뭐 아이들도 죽고 지금 수백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과도 대응 없었다라고 불난집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만 하듯이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전면전으로 가는 거를 무조건 막는 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정말로 이 묘안을 짜내야 될, 특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묘안 중에 좀 묘안을 짜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